사과를 살까, 아이폰을 살까, 애플 주식을 살까? 사과는 한 개 2,000원, 아이폰은 한 개 160만원, 애플 주식은 한 개 40만원이네. 그래, 이걸 사자. 안녕하세요, 박구미입니다. 우리는 투자를 시작하기 이전에도 이미 애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투자를 시작하고 애플 주식을 사긴 샀는데 주주가 되었으면 이젠 회사를 바라보는 눈을 소비자로서 느끼던 사랑스러운 눈빛이 아니라 주인의 입장에서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매의 눈으로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근데 막상 초보 투자자 분들이 여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애플 주주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애플은 이렇게 생긴 기업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애플의 종목 코드는 AAPL입니다. 주식 검색을 할 때는 이 코드로 검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이 영상을 찍는 5월 25일 기준으로 한 주의 가격은 318달러, 오늘의 환율 1236원으로 환산을 하면 한 주에 40만원 정도 하는 가격입니다. 시가총액은 무시무시합니다. 약 1700조 원으로 나스닥 시총 1위를 마이크로소프트와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위네요.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전체가 1300조에서 1400조 정도를 왔다 갔다 하니까 미국에 있는 하나의 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시장보다 큰 거죠. 원래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제가 한창 현업에서 일할 때 고객분들에게 드리던 자료들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충격적이죠. 이걸 만든 게 아마 2017년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만들 때도 무슨 하나의 기업이 시총이 900조냐고 몇 번을 확인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나고 보면 와, 저럴 때도 있었구나 싶죠. 모든 건 지나고 나면 아쉬움만 남죠. 그럼 애플의 주인은 누굴까요? 애플의 주식을 한 주라도 가지고 있다면 나도 주인은 맞는데 나 말고 또 누가 주인일까요? 대주주를 한번 살펴보면 1위가 뱅가드 그룹 7.7%, 뱅가드는 세계 2위 자산운용사죠. ETF라는 것을 만든 운용사로 유명하죠. 자, 2위는 블랙록 6.3%, 블랙록은 세계 1위의 자산운용사입니다. 삼성전자의 3대 주주로 유명하죠. 자, 3위는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5.7%. 버핏 할아버지는 참고로 이런 진입 장벽이 있는 기업들을 매우 좋아하죠. 애플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자, 4위는 스테이트 스트리트 코퍼레이션 4.2%. 자산운용사죠. SPDR ETF를 운영하는 3위 자산운용사입니다. 애플은 세계 최고의 기업이니 이런 운용사들의 비중이 높죠. 미국의 상당히 큰 기업들은 이런 식의 주주 구성을 보여주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기업들은 사업 부문이 다양해가지고요. 이런 걸 다 체크를 하다 보면 정말 헷갈리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회사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IT 기업인가? 유통기업인가? 근데 애플은 정말 심플해요. 이렇게 큰데 우리가 공부하기에 너무 좋아요. 우리가 아는 거의 딱 그것만 알고 있어도 충분합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 기타 기기, 그리고 서비스. 이것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많은 사업들을 하고 준비하고 있지만 이들의 매출 규모나 이런 게 너무 압도적이어서 다른 것들을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히 살펴볼까요? 2019년 한 해 동안 아이폰을 1억 8,900만 대를 팔아서 매출 176조 원을 만들었고요. 와, 그 비싼 아이폰이 한 해 동안 거의 2억대 가까이 팔립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버는 게 의외로 서비스예요. 서비스라 하면 애플 뮤직, 앱스토어 이런 거죠. 57조 원. 와우. 그 다음이 맥 1,800만 대를 팔아서 31조 원. 그리고 아이패드 4,100만 대를 팔아서 26조 원. 그리고 에어팟이랑 애플워치 이런 거 팔아서 30조 원을 매출을 만들어냅니다. 이걸 다 합하면 애플은 2019년 한 해 동안 이런 기기들을 팔아가지고 만든 매출이 321조 원이고요. 원가 이런 거를 빼고 애플이 순수하게 가져가는 이익이 68조 원입니다. 1년에 68조 원 순이익을 만드는 회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을 볼 때는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으면 대기업으로 보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68조 원이 시총이라고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순이익이라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즈니를 사니 많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실적을 볼 때는 최근 몇 년간의 추이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좋은데요. 굳이 애플은 실적 추이를 안 보더라도 이것만 봐도 몇 가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서비스 매출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랑 에어팟, 애플워치 이런 기타 기기가 생각보다 많이 팔리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애플 주주로서 이제 애플의 어떤 밝은 미래를 생각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서비스 수익의 성장세가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애플 기기 사용하다 보면 이리저리 결제할 게 되게 많잖아요. 쓸만한 앱 다운받으려고 그러면 다 유료고 기기도 파손 보험 들어야 되고
용량도 금방 다 차면 클라우드도 돈 주고 써야 되고 노래도 결제를 해야 들을 수 있죠. 애플이 제공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의 퀄리티가 워낙 좋아서 이렇게 다양하게 결제를 해서 얻게 되는 그 수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하드웨어를 잘 만들어서 지금의 애플이 되었다면 앞으로는 이런 고퀄리티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잘 제공을 해서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애플의 전략인 거죠. 지금의 시대는 확실히 기기 스펙보다는 컨텐츠니까요. 사실 이런 하드웨어 기기들이 팔아서 안겨주는 수익은 별로 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공백들을 서비스가 다 채워주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늘리고 있죠. 애플 뮤직, 앱스토어 이런 거 시작해가지고 이미 2016년도에 아이패드나 맥의 매출을 넘어섰고요. 이제는 더 다양한 서비스들이 나와서 애플 케어 플러스, 애플 뉴스 플러스, 아이클라우드, 애플 페이, 애플 아케이드, 애플 TV 플러스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애플은 구독 서비스를 만들 때 한 명이 결제를 하면 가족 6명이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도 4명 볼 수 있는 것처럼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구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면 나머지 가족들이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럼 기기를 바꿀 때도 어쩔 수 없이 애플 기기를 선택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게 애플의 굴레에 점점 빠져들게 되고 나오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하루 종일 맥으로 작업하다가 잠시 아이패드로 영상 보면서 쉬다가 전화 오면 에어팟으로 통화하고 애플워치로 시간을 확인하죠. 저도 이미 갇혀 있는데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 많은 서비스들 중에서 가장 핵심은 애플 TV와 애플 아케이드입니다. 애플 TV는 한 달에 6,500원 정도 주고 넷플릭스처럼 컨텐츠를 볼 수 있는 거고요. 애플 아케이드는 한 달에 6,500원 정도를 주고 거기에 있는 게임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두 서비스 모두 한 명이 결제하면 6명이 돌렸을 수 있으니까 6,500원이면 그냥 인당 1,000원꼴로 쓸 수 있게 부담 없이 결제를 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보통 넷플릭스 이용하려고 그러면 한 달에 10,000원 이상 들고 앱스토어에서 괜찮은 게임 찾아서 다운받으면 그것도 몇천 원씩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에 대한 부담은 사실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애플이 이 두 가지 서비스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재도 영입하고 투자금도 많이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주로서 애플의 미래를 지켜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아이폰 판매량이 얼마 올랐다, 얼마 유지됐다 이런 것보다는 애플 TV에서 새로 런칭한 드라마가 대박이 났다든지 애플 아케이드에 올라온 게임이 대박이 났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주주로서 애플 기업의 어두운 면을 생각해보면요. 단점을 좀 억지로 찾고 흔히 하는 얘기 같긴 하지만 아이폰 판매량이 더 이상 고성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애플이 준비하는 새로운 서비스들은 이미 강자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불리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애플 기기가 생각보다 계속 안 팔려가는데 서비스에서 두드러지지 못한다면 매우 먼 미래의 애플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애플의 매출이 많이 나오고 있던 이 중국에 대한 것도 일종의 리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국의 매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여기 보시면 중국이 단일 국가인데도 비중이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바이러스도 계속 난리가 나가지고 끝이 없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 계속 무역 분쟁이 이어지고 거기다가 이제 홍콩까지 자연스럽게 중국의 세일즈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우리는 주주로서 이런 이슈가 많이 길어지진 않는지 애플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지 그런 점들을 신경 쓰면서 뉴스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애플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들만 훑어봤는데요.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이런 학습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애플은 한 주에 40만 원 정도 하고 나스닥 시총 2위고 코스피보다도 더 큰 덩치를 보여주고 있고 대주주들은 다 큰 자산 운용사들이고 아이폰을 176조 원치 팔고 서비스를 57조 원치 팔고 맥을 31조만큼 팔고 아이패드를 26조만큼 팔고 다른 기기들을 30조만큼 파는구나. 그리고 앞으로 애플이 주력하는 서비스들이 시장에서 반응이 좋아야 애플이 더 커질 수 있겠구나. 기기가 조금 덜 팔리는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저런 서비스들이 더 팔리기를 바라야겠구나.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계속 안 좋으면 영향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구나.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애플을 사야 할지 말아야 될지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알면 이런 거 안 하죠. 하지만 관심이 있다면 또는 이미 가지고 있다면 적어도 주주로서 이런 정도의 감만 가진 채로 지속적인 움직임을 지켜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